안녕하세요. 낭낭낭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2학년도 3학년 1학기 대평고등학교 확통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름들 점검해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이건 뭔가요? 중복 조합을 공부했습니까? 이런가요? 서로 다른 3개의 중복 그렇게해서 5개를 선택하는 가지수. 계산법을 물어본가요? 더하기 해서 8,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 7 컨비네이션 5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럼 7 컨비네이션 2 계산해야 되는 거니까 7 곱하기 6은 좀 1은 좀 약분되겠죠? 1이 좀 이렇게 약분해서 처리해집니까? 21, 21입니다 라고 답해가면 되는, 어찌 생각하면 진짜 가볍게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9 컨비네이션 1, 2, 3, 4 값을 좀 열심히 계산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실은 9 컨비네이션 제로, 9 컨비네이션 1에서부터 9 컨비네이션 4에다가 9 컨비네이션 5에서부터 쭉 거쳐서 9 컨비네이션 9까지 이렇게 다 나와 있는 게 좀 정상인 거죠. 근데 이제 일부분만 좀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좀 다 나와 있다면 계산 결과는 우리가 이항 정리에서 공부했으니까 이제 2의 9제곱 이렇게 처리되어 가는데, 사실은 이게 좀 절반 부분 형태에서 이제 요게 이렇게 좀 이렇게 같아지는 항목들이 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9 컨비네이션 제로, 9 컨비네이션 1에서부터 9 컨비네이션 4까지 이렇게 나왔다면 이게 이제 2의 8제곱이 되겠죠. 이거 이제 2로 좀 나누기 해서. 자, 근데 요게 또 좀 없는 이제 요 부분만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문제에서 풀라는 9 컨비네이션 1에서부터 9 컨비네이션 2, 9 컨비네이션 3, 9 컨비네이션 4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2의 8제곱에서 빼기 또 1을 해야 되는 그런 형태로 계산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2의 8제곱이 256이던가요? 256에서 이제 빼기 1을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거니까 정답은 255에서 답을 구해오면 되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항 정리 학습 좀 정확하게 잘 했느냐? 이항 개수들의 성질들에 대해서 학습을 좀 하라. 이런 취지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1부터 10까지 자연수가 적힌 10장의 카드 중에서 2장의 카드를 동시에 뽑습니다. 두 수의 곱이 짝수다. 곱하기 해서 짝수가 되는 경우는 좀 많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은 어떤 경우가 좋겠습니까? 홀수를 좀 이용하는 게 좋겠죠? 홀수가 될 때는 홀수 곱하기 홀수 이렇게 좀 하나까지만 있는데, 짝수는 짝짝, 홀짝짝홀 이렇게 좀 많은 거니까, 그래서 1 빼기 홀수 이렇게 되는 형태를 좀 이용해서 풀어가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10장의 카드 중에서 2장의 카드를 고르면 되겠고요. 홀수가 될 때는 홀수 곱하기 홀수 이렇게 되는 이런 부분들을 좀 구해가면 되는 거니까, 홀수는 당연히 5장이 있겠죠. 5장에서 2장을 골라가는 그런 형태로 계산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5, 9, 45가 되겠죠. 5 곱하기 9 되겠고, 여기는 어떻게 됐을까요? 5 곱하기 2 이렇게 처리할 때, 여기 또 약분된다 이렇게 해가는 게 또 편리하겠습니까? 이렇게 처리해주면 1-9분의 2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정답 9분의 7 해서 구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곱하기 형태, 대표적으로 이렇게 여사건의 그냥 대표주자죠. 이제 학습이 좀 돼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도 이런 부분들 좀 잊지 말고 센스 있게 대처하는 거 정확하게 좀 잘 학습해서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9명의 학생이 그림과 같이 정삼각형 모양의 탁자에 둘러앉는 모든 경우수를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전에서 일치한 것은 같은 것을 본다. 원순위라는 얘기죠. 자, 원순위 문제 풀어갈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뭡니까? 첫 번째 나열하는 부분을 어떻게 판단하냐 이런 얘기 중요하겠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 가운데 부분, 뒤쪽 부분 이런 부분들이 서로 다른 위치죠. 빙 돌려있을 때 이제 각각 그 테이블 위치가 좀 달라져 가는 거니까. 그래서 처음에 이제 기준 잡을 수 있는 이런 곳이 이제 3군데가 되겠다라는 되겠습니다. 빙 돌렸을 때 이제 위치 구분되는 곳이 3군데다 이런 얘기 되겠죠. 그래서 그 곳 중에서 어딘가에 좀 나열해 가면서 딱 이제 기준을 좀 이렇게 잡아두게 되게 되면요. 기준을 잡았다는 얘기는 이 부분들이 이제 고정되어 있습니다라고 좀 생각해 주면 되는 거니까. 고정되어 있다는 얘기는 이제 더 이상 이제 원순위는 아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럼 이제 나머지 8개를 나열하면 되는 거니까 8팩토리얼 이렇게 처리해서 정답 3번입니다 라고 풀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원순위를 어떻게 접근해 가는지 첫 번째 나열하는 부분들 이렇게 기준 잡는 형태의 아이디어를 내면은 쉽게 접근이 가능하다. 이런 것 좀 생각하면서 풀이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남학생, 여학생 원탁에 둘러앉을 때 남학생끼리 이웃하지 않게 한다. 이웃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되죠? 이웃해도 상관이 없는 상대방을 먼저 좀 나열해 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풀이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학생 4명을 그럼 원탁에 좀 나열하는 거니까요. 기준 잡고 3팩토리얼 이렇게 차려주면 되겠죠? 그럼
그럼 이제 네 명이 이렇게 좀 나열되게 되게 되면 틈들이 이제 네 군데가 생기는데 이런 틈에다가 남학생들이 이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네 가지, 세 가지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뭐 6 곱하기 4 곱하기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뭐 12 곱하기 6 해주니까 뭐 70 이렇게 해서 나오면 되는 거예요. 현재 72가지입니다라고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이웃하지 않습니다라고 할 때 이제 풀이 원리, 이웃해도 되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을 좀 먼저 나열한다. 이 아이디어 좀 기억하고 있으면 무난히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EVENT 5개 문자를 일렬로 나눌 때 양 끝에 자음이 오겠다 이런 얘기인데 하나 둘셋넷 다섯 자리 만들고 이곳에다가 이제 올 수 있는 가지수를 좀 구해가면 되겠죠. EE는 좀 겹치는 거고 VNT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들을 좀 갖다 놔야 되는 거니까 올 수 있는 가지수가 3 곱하기 이곳에 이제 올 수 있는 가지수 세 가지 뭐 V 왔다 그다음에 N 왔다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나머지 EET 이런 부분들을 좀 나열해 주면 되는데 같은 문자 나열인데 뭐 3팩토리얼에 2팩토리얼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런 내용일 거고 또 달리 생각하면 T가 이제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얘기니까 뭐 세 가지입니다 이렇게 처리해도 되겠죠. 6 곱하기 3 이런 형태가 되니까 정답은 뭐 18가지입니다 라고 풀이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주어진 조건들은 이제 먼저 가볍게 이렇게 처리해 가면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 너무 이제 공식에 연연하지 말고요. 자연스럽게 이제 어떻게 될 수 있는지 뭐 가장 기본적인 곱셈 정리죠. 고의 법칙 이렇게 좀 적용해서 풀어가면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에 너무 공식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가볍게 처리 대신 좀 뒤쪽에 이제 같은 문자 나열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좀 우리가 공식 형태로도 있는 그런 내용이 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잊지 말고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함께할 문항은 7번입니다. 두 사건 A, B가 배반 사건이고 A 확률, B 확률 사이의 관계가 좀 가르쳐주는데요. 배반 사건이라는 얘기는 A 교집합 B 이 확률 구하게 되면 이제 공집합 이런 얘기인 거고 뭐 벤 다이어그램을 보면 이렇게 좀 떨어져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때 이제 주어진 식을 보게 되면 PA 이게 그러면 A만 있는 부분 이건 뭐죠? 이것도 다시 PA가 되는 거죠. 그죠? 계산하게 되면 9분의 1이다 이런 얘기는 뭐 A 확률이 뭐 3분의 1입니다 이렇게 가르쳐준 내용. 뭐 그렇다면은 자연스럽게 또 이분 또 B 확률도 제공돼서 6분의 1입니다라고 가르쳐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값을 계산해 달라라고 되는데요. A 여집합, 교집합, B 여집합 이런 부분들은 드모르간 법칙을 적용하면 A와 B 여집합 처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A의 여집합, 교집합, B 여집합 이런 확률을 구하려면 아무래도 여집합이니까 전체에서 A와 B 확률을 좀 빼서 계산해주면 되겠다. 이렇게 계산해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들은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PA에다가 PB를 좀 더하게 해주겠고 교집합 부분은 0이니까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그럼 이제 3분의 1하고 6분의 1 더하면 6분의 2, 3, 6분의 3 되니까 2분의 이렇게 처리해서 전체적인 계산 결과는 얼마? 2분의 1입니다 라고 풀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배반 사건이라는 사실 맨 처음 이제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잘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뭐 주어진 부분들 주어진 상황에 맞춰서 이제 자연스럽게 연산이 되가는 거겠죠. 그 다음 이제 뭐 드모르간 법칙 확실하게 좀 알아서 포함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제 우리가 좀 많이 사용되는 그런 내용이니까 철저하게 좀 잘 기억해서 효율적인 풀이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야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원 모양의 타일을 4등분한 영역에 서로 다른 n가지 색 중에서 4가지 색을 골라서 모두 칠하려고 합니다. 모든 영역의 가지수 나와 있고요. n은 얼마냐 물어봤습니다. 당연히 n은 4보다는 좀 커야 되겠죠. 한 가지 색만 칠하고 회전해서 일치한 걸 같은 것을 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n개에서 일단은 칠할 색 4개를 좀 골라야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4개를 칠을 하는데 이게 좀 뭐 당연히 뭐 회전해서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을 보는 거니까 뭐 원순위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뭐 3팩토리얼 이런 식대로 계산해서 이 결과가 얼마다? 210이다 이렇게 계산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뭐 n, n-1, n-2, n-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4, 3, 2,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이건 좀 약분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70에 35가 되죠. 35 이렇게 처리되는데 요건 이제 5 곱하기 7 이렇게 좀 놓으면요 6, 4 이렇게 돼서 이걸 이제 이쪽에서 이항시켜서 곱하게 되면 4, 5, 6, 7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럼 이제 가장 큰 수 n은 이퀄 얼마다? 7이다 이렇게. 이게 좀 연속한 내수의 곱 이걸 뭐 전개해서 인수분해해서 풀어가는 거 너무 불편하니까 이렇게 수 일치시켜가는 부분 대치시키면 좀 해서 풀어가는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효율적인 풀이가 되겠습니다. 두 집합 주어져 있습니다. A에서 B로의 함수를 만들 때
나온 치역의 곱이 또 짝수다. 짝수라는 부분들 이렇게 나오게 되면 당연히 이제 우리는 또 여사건을 좀 생각해야 되겠죠. 한 개의 숫자만이라도 이제 대응된 결과가 짝수가 되면 전체가 짝수 되는 거니까 짝수되는 경우 너무너무나 많은 거니까요. 됐습니까? 그래서 1 빼기 일단은 함수 개수는 뭐 가서 대응될 수 있는 가지고 6가지 이런 형태가 될 거니까 6의 4제곱 되겠고요. 홀수들은 1, 4, 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각각 이런 부분 이제 3가지씩 대응되야 되니까 이렇게 3의 4제곱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건 좀 약분하게 되니까 2의 4제곱분의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겠고, 그러면 1 빼기 16분의 1 처리해주는 거니까 정답은 16분의 15 해서 구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거듭해서 좀 나오는 것 같은데 곱하기에서 짝수되는 경우는 너무너무나 많다. 그래서 여사건을 생각해서 홀수되는 경우 됐습니까? 여사건을 좀 생각해서 풀어간다는 것이 키포인트가 되가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10번 시작합니다. 그림과 같이 색칠한 곳을 통과할 수 없는 도로망이 있습니다.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가는 재단 경로의 수는 어떻게 됩니까? 물어봤습니다. 중간에 있으니까 위쪽으로 갈 부분들 처리하게 되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쭉 가겠죠. 여기까지 와서 여기를 C 지점이라고 해주면 A에서 C로 해서 B로 가는 가지수 구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반대편 쪽으로 아래로 가는 부분들은 좀 문제가 발생하는군요. 일단은 이 부분들은 1 곱하기부터 계산해 놓겠습니다. 가로가 하나, 세로가 하나, 둘, 셋, 넷 처리해 주니까 5팩토리얼 나누기 4팩토리얼 해서 가지수 5가지 해서 나중에 이 부분을 따로 더하게 해주면 되겠죠. 자, 근데 좀 내려와서 가야 되는 이 부분들은 이게 좀 쉽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들도 되돌아가는 것도 안 되고 이럴 때는 초등학교 풀이 형태로 해서 가는 부분들이 가장 좀 쉬운 방법이 될 수 있죠. 2, 그 다음에 더하기해서 합쳐서 3,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여기 이제 쭉 위에서 이제 내려올 수 없으니까 3가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합쳐서 7가지, 또 이제 합쳐서 12가지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부분이 없으니까 여기는 7가지가 계속 가는 거겠죠. 그 다음에 그럼 19가지에다가 26가지에다가 33가지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가요? 그럼 이제 33가지 이렇게 나온 부분들 둘을 좀 합쳐서 전체적으로는 38가지입니다 라고 답을 구해가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그때 이제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이제 좀 센스 있게 좀 대처해 가야 되는데 지금은 좀 약간 좀 특이하게, 그럼 여기 좀 칸을 좀 비워놓고 가더라도 공간적으로 좀 상당히 좀 따져야 될 조건들이 매우 불편한 거니까 이럴 때는 조건이 매우 복잡할 때는 이렇게 초심으로 들어가서 일일이 이제 가지수를 계산해가는 방법, 이런 방법이 좀 더 효율적인 불이법이 되겠습니다. 서로 다른 꽃 6송이를 A, B, C, D 대명하게 나눠주는데 A, B에게는 한 송이씩만 나눠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꽃을 받지 못하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다. 알겠습니다. A, B부터 이제 나눠줘야 되겠죠? 6송이가 있었으니까 나눠주는 가지수 6가지, 5가지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나머지 4송이를 이제 C, D한테 주면 되는데, 꽃송이가 이제 4송이가 있거든요. 첫 번째 꽃을 좀 누구한테 줄까요? 해주면 2가지. 그 다음 꽃 누구 줄까요? 하면 또 2가지. 이런 식이 되니까 2의 4제곱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30에다가 여기가 그러면 16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되죠? 그러면은 3, 68에 48에다가 동그라미가 또 있으니까 480해서 가지수를 구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앞쪽 부분들은 약간 순열 개념이 되어 있고요. 뒤에 부분들은 또 중복 순열 이런 개념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근데 이렇게 좀 어느 단원이냐, 어느 소단원이냐, 어떤 이론이냐, 이런 거 따지기보다 주어진 상황을 그럼 자연스럽게 좀 이해가는 부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A, B한테 나눠주는데 6가지, 그 다음 5가지 자연스럽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는 이제 누구 받을까요?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생각해 가면 무난히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주어진 식들이 차수가 근데 마이너스 또 플러스 이렇게 됐네요. 3차, 4차, 5차, 6차, 7차 이렇게 쭉 주어져 있는데 이때 세제곱의 개수를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제 생각에 이렇게 플러스된 이거 짝수 부분들은요, 생기는 차수를 좀 생각하게 되면은 4번에 0번 선택하면 x 4제곱 되겠고 3번에 1번 하게 되면 x 세제곱에 나누면 x 제곱이라는 형태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x 세제곱이라는 항이 이제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6제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x분의 1에 이제 6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부분들은 6번 한 번 하면 x 6제곱 되겠고 5번, 6번 0번이죠. 5번 한 번 이렇게 처리해지면은 x 4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4번 2번 하게 되면 4제곱에 또 제곱하니까 x 제곱 이렇게 처리가 되죠. 그러니까 세제곱도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겉만 많이 주는 거지 이 부분은 좀 필요가 없는 것 같고,
자, 그러면 뭐 세제곱일 때는 뭐 x 세제곱 하려면 3번 선택해야 되겠고 x분의 1의 5제곱에서 이런 부분들도 일일이 일반항을 해서 좀 구할 수도 있지만 5번 0번 선택하면 x 5제곱 4번 한 번 하게 되면 이때 이제 x 세제곱이 된다 이렇게 처리해서 이제 언제인지 좀 판단해 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는 x 빼기 x분의 1의 7제곱 이런 부분들도 아이고 7, 0 이렇게 쓰면 이제 6, 1 이렇게 좀 알아봐야 되는데 뭐 4, 2 그 다음에 5, 2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죠? 5, 2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이게 이제 뭐 x 5제곱에다가 이제 x 제곱분의 1 이렇게 되니까 x 세제곱 되겠다 해서 무엇을 풀어가는지를 좀 판단해 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맨 첫 번째 이 부분들은 당연히 x를 3번 선택하는 거니까 3 컨비네이션 3 x를 3번 선택합니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제 계수가 되겠고요. 그 다음 부분들은 5번 중에서 4번 선택합니다. x 4번에 이제 마이너스 x분이 한 번인데 거기 이제 마이너스 1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1 제곱 처리해주면 되겠고 7번 중에서는 5번 마이너스 1 이제 2번 이렇게 처리해주면 개수를 좀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처음 거는 1이고요. 그 다음 거는요 마이너스 4를 좀 아예 바꿔 써야 되겠죠. 마이너스 5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은요 7 컨비네이션이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7 곱하기 6에다가 1을 이렇게 좀 나눈 거니까 37 21입니다 라고 해서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계산 결과는 17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해서 17입니다 라고 답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재미있게 좀 나와 있는데요. 자, 이제 문제 부분에서 빨리 이런 부분들을 판단해야 되죠. 뭐 세제곱하고 관련이 없는 이런 부분들을 판단해서 이런 부분들을 괜히 이제 우리가 좀 계산해봐야 시간 좀 걸리는 거니까 빨리 판단해주면 좋겠고 그 다음 부분들도 뭐 일반항을 구하고 일반항을 구해서 이제 각각 이렇게 좀 처리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 길어져 가는 거니까 이때 이제 나올 수 있는 항들을 이제 빨리 좀 조사를 해가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또 효율적인 풀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일반항 이렇게 구해서 이제 풀어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주어진 상황을 얼마나 정확하게 좀 잘 이해해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접근해 가느냐 이런 부분들 실전 문제 좀 경험이 좀 필요한 그런 요소에 해당하는 그 문제 유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연습장 펴놓고 연습을 통해 가면서 조금 더 빠르게 풀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대평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두 집합 A, B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의 개수를 구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홀수는 나온 결과도 홀수에 대응되어라 이런 얘기가 있고 홀수가 돼 있을 때는 점점점 커져가야 되겠다. 요거는 같아도 되는 거니까 중복 조합하고 좀 연관성 있는 그런 이론들인 거죠. 짝수일 때는 그냥 커지기만 해주면 그러니까 선택하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뭐 조합하고 관련돼 있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일단 그러면 이제 홀수들은 1, 3, 5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뭐 1, 3, 5 이런 부분들은 홀수에 좀 대응되니까 1, 3, 5, 7 이렇게 되는 거니까 1, 3, 5, 7에 이제 대응되면 돼. 점점 커져가야 되는 이제 중복조합이니까 서로 다른 4개에서 중복을 해서 3개를 좀 선택한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짝수인 2하고 4. 이 부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2, 4 이런 부분들은 점점 커져가기만 하면 되는데 뭐 숫자가 이제 7개 있으니까요. 7개 중에서 1, 2, 3, 4, 5, 6, 7 이렇게 이제 7개에서 이제 2개를 좀 이렇게 선택해 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계산해 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위에 쪽 계산은 어떻게 되는 건가? 요거 좀 더하게 해줘야 되는데 7에다가 6 컨비네이션 3 처리하면 되겠고 여기는 7 곱하기 6에다가 나누기 이렇게 처리되는 이런 계통이죠. 자, 요거는 6이 또 지워지는군요. 5, 4에서 20에다가 아래쪽은 이제 21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니까,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가요? 아이고, 이게 좀 곱하기 해야 되는 거죠? 아이고, 이걸 좀 더하기를 하다니. 아이고, 이런. 곱하기를 좀 이렇게 해야 되는 이런 얘기니까 420까지입니다라고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시죠? 조건들, 이제 홀수 부분들에서 생기는 조건 중복 조합, 서로 다른 이 4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대응될 숫자 3개 선택하기 곱하기 이어지는 거니까 짝수들은 7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해서 선택만 하면 되겠죠? 크기 순서가 딱 정해지니까 이렇게 대응되게 되면 이제 이거 큰 숫자 이렇게 가야 되는 거니까 순서가 뒤바뀔 수 없으니까 조합이 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 됐습니까? 해서 뭐 또 역시 또 2개의 단원이 아름답게 2개의 이론이 좀 결합되어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문제의 조건에 맞춰서 풀어가는 과정 정확하게 좀 잘 캐치해서 풀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집합 1부터 10까지 두 부분 집합 B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집합 B의 개수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A 집합은 정해져 있고 A 집합은 1, 2, 3 3을 좀 먼저 쓸까요?
정해져 있고 교집합 부분들을 좀 구해야 되는데 교집합은 이제 1이라는 원소가 좀 꼭 있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B집합을 좀 구해갈 때 B집합이라는 것은 그럼 이제 나머지 원소가 지금 4부터 5, 6, 7, 8, 9, 10 이렇게 뭐 7개의 숫자들이 좀 있을 텐데 이때 숫자들 중에서 뭐 이럴 때 이미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 숫자들은 여기 좀 집어넣는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주면 되겠죠. 자, 근데요. B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A보다는 많아야 되니까 최소 이쪽에 이제 2개 정도는 뭐 들어가야 되겠죠. 2개 이상이 좀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7개의 원소 중에서 2개 고른다, 7개, 3개 고른다, 4개 고른다, 7개까지 다 되는 거죠. 뭐 이런 형태를 좀 쭉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런 계산을 그럼 어떻게 해줄까요? 이때는 그러면 뭐 7 컨비네이션 제로, 7 컨비네이션 1까지 뭐 다 합쳐서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2학 중에서 공부해 가는 거니까 이게 2의 7제곱이 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곳에서 이제 7 컨비네이션 제로 하고 7 컨비네이션 1을 좀 빼서 계산하는 것이 이제 풀이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그러면 또 얼마인가요? 120, 64에 128 이렇게 쳐야 되는 건가요? 해다가 여기는 이제 1에다가 7을 좀 이렇게 빼는 거니까 8을 좀 빼야 되는 거군요. 그럼 이제 120까지입니다라고 해서 답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역시 뭐 조건에 해당하는 부분들 살짝 좀 메모하고 7개의 원소 중에서 원소를 좀 골라다가 채워서 B집합을 만든다. 이때 이제 뭐 2개 이상을 채워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조합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이제 표현이 가능하다는 사실, 이런 부분들이 뭐 이론 공부가 문제 풀이하고 이제 이론하고 어떻게 좀 접목시켜 가느냐 이런 부분들이니까 연습 좀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1부터 10까지 자연수가 각각 적힌 10개의 공이 들어있는 상자가 있습니다. 뭐 3개의 공을 꺼냈는데 공이 적힌 숫자를 차례 순서대로 ABC라고 좀 하겠다. 작은 것부터. 근데 B 가운데 값이 이제 6보다 커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 B 값하고 이제 A하고 뭐 좀 알아보는 거죠. 이 부분들이 6, 7, 8, 9까지 되는 건가요? 9 이렇게 좀 될 수가 있겠고 6이 된다는 이야기는 이쪽은 뭐 이거보다 좀 작은 숫자고 이쪽 더 큰 숫자가 되어야 되는 거니까 그럼 이제 5, 5개가 있겠고 이쪽에 4개가 있는 거예요. 7, 8, 9, 10 4개가 있는 거죠. 뭐 20가지를 만들 수 있겠고 그럼 여기는 6에다가 3 해서 18 이렇게 만들면 되겠고 여기는 그러면 7에다가 90이니까 2 해서 이제 14 이렇게 만들면 되겠고 여기는 그러면 8개에다가 끝인가요? 곱하기 1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8가지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여기가 계산이 좀 편리한 건가요? 88, 뭐 이렇게 4 이렇게 해주면 이제 20이 되니까 30, 40에다가 50, 60이 되는 거예요. 60까지 이렇게 처리해주면 전체 가지수를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뭐, 우리가 좀 해당은 뭐, 원래 이제 그 집안에 전체 가지수는 10개에서 3개를 선택하는 거니까 확률 걸려면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19, 8, 그 다음에 나누기는 뭐 3, 2 이렇게 나누면 되고 60 이렇게 써가면 되겠죠. 어떻게 계산할까요? 동그라미는 하나 좀 지워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는 3, 3 이렇게 소거되면 되겠고, 여기 또 소거되면 또 2가 남는 거예요. 와, 뭐 이렇게 뭐 약분 많이 됩니까? 계산 결과는 뭐 2분의 1이 됩니다. 라고 답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문제의 조건 좀 이렇게 나눠서 계산한다는 거죠. 뭐 가운데 값이 이제 6보다 크다 이렇게 크거나 같다 됐으니까 6, 7, 8, 9 이렇게 나올 수 있겠고 그때 이제 뭐 앞쪽에서 하나 뒤쪽에서 하나 선택하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가지수를 구해서 60까지를 이렇게 구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주어진 상황 그때에 따라서 이제 범위 나눠가는 부분들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학습을 좀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함께할 문항은 16번입니다. 표본 공간 1, 2, 3, 4, 6, 7, 8, 9의 세 사건 ABC에 대하여 A는 8의 약수, 그럼 A집합을 알아보면 되죠. 8의 약수니까 1, 2, 4, 8 이렇게 좀 구성이 되는 것 같고요. B집합은 4보다 적거나 같으면 1, 2, 3, 4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건가요? 이런 식대로 쭉 구성되어 있는 집합이 되겠습니다. A의 여집합과는 배반 사건이고 A 여집합과의 배반이면은 물은 뭐죠? 다시 뭐 A집합이 되잖아요. 와, 이거 표현이 어렵나요? A집합이 되는 거겠고. 그 다음에는 사건 B와는 배반 사건이 아닌 C집합을 구해달라. 그러니까 요 조건을 만족하려면 일단 1, 2, 4, 8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이런 형태의 구성이 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또 B와는 배반 사건이 아니면니까 또 1, 2, 3, 4 이외의 숫자가 좀 아닌 숫자들로만 구성되면 또 안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부분들도 숫자를 가지고 이제 주로 좀 만들어 달라 이런 얘기인데 뭐 일단은 기본적인 조건 자체가 1, 2, 4, 8 이렇게 돼 있으니까 배반 사건이 아니려면은 여기에 있는 뭐 관련되어 있는 숫자는 1, 2, 4 이렇게 되겠죠. 1, 2, 4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는 좀 집합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1, 2, 4 이렇게
뭐 그런 뭐 대단한 내용이 아니군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좀 어떻게 됐습니까? 뭐 1, 2, 4, 8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 개수가 2의 4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니까. 예, 근데 이제 뭐 1, 2, 1, 2, 3, 4가 아닌 그러니까 뭐 만약에 이제 공집합 이런 거 만들면 좀 안 되겠죠? 이런 거 집합 이런 거 문제가 되겠고 가르치면 안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살짝 문제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8 이렇게만 구성된 이런 집합도 이제 살짝 좀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런 두 개가 문제의 조건에 어긋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다시 한번 좀 살펴보게 되면 A 여집합과 여집합 A의 여집합의 배반 사건 이렇게 됐으니까 1, 2, 4, 8 가지고 만들어라 이런 얘기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B 집합과는 배반 사건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1, 2, 3, 4 이런 원소. 근데 뭐 3이라는 원소는 좀 애초부터 없는 거니까 만들 때 없는 거니까 1, 2, 4 이런 거가 이제 반드시 들어가게 만들어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 들어가 있지 않은 부분들 공집합하고 8 이런 부분들은 이제 빼주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6개에서 이제 2개를 빼주면 되는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제 만들 수 있는 그런 14가지 집합을 만들겠다 해서 풀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표현들이 좀 독특하게 구성되어 있는데 그 표현들만 정확하게 좀 잘 이해해주면 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여집합, 배반 사건, 교집합이 공집합인 사건, 그죠? 특히 이제 배반 사건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잘 이해하고 있는지 점검해가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전체 집합 1, 2, 3, 4의 공집합이 아닌 모든 부분집합 중에서 서로 다른 두 부분집합을 선택을 했는데 B에 쏙 들어가라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공집합이 아닌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거는 뭐 모두 다 조사하는 것보다 뭐 필요한 부분만 조사해도 되겠군요. 그러니까 뭐 A 집합이 이제 가령의 원소가 하나일 때, 뭐 만약에 1이라는 원소 이렇게 하나가 있다면 B 집합이라는 원소 부분들은 그러면 1을 좀 포함하는 그런 형태를 좀 만들어 가야 되는 거니까 1을 포함한 부분 집합 개수 해주면 이제 1, 2 어떻게 되겠습니까? 2의 세제곱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거 만들 때는 그럼 이제 공집합도 있으니까 공집합은 1이랑 똑같아지는 거죠. 근데 이제 서로 다른 집합 이렇게 되니까 또 빼기 1 이렇게 해서 이제 구해가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4, 7, 28 이렇게 좀 구하면 되죠. 원소가 좀 두 개 있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제 그러면 2의 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니까 6, 3, 18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고요. 원소가 세 개가 있다 이렇게 처리되면 뭐 이것 뭐 공식 패턴으로 하게 되면 뭐 원소가 이렇게 뭐 세 개를 가지고 있으면 다음 걸 집합은 뭐 1, 2, 3 다 가지고 있는 그런 거 보는데 공식 패턴으로 해주면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 그러면 4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또 A 집합이 원소 4개 가지고 있는 집합이면 안 되겠죠? 요것만 하면 되는 거니까, 뭐, 이렇게 다시 또 4컴퓨터 제로에서 4까지 다 써가지고 할 필요가 없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전체 가지수는, 원래 이제 부분 집합이 16개가 있는데, 공집합 부분들을 좀 하나 또 빼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15개가 있겠고, A 집합이 15개라면 B 집합은 또 14개 이렇게 될 수 있는 이런 내용들 서로 다르게 이제 선택해주면 되겠고요. 요걸 좀 합하면은 여기가 20에 30에 그럼 이제 50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그래서 이제 계산이 들어가면 되겠죠. 자, 5 약분하면 3에다가 50 이렇게 처리되고 또 약분하니까 5에다가 그럼 7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그러면 3, 7이 21분의 5 해서 계산 결과를 구해갈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1분의 5 됐죠? A집합, B집합 뭐 주어진 상황들 뭐 이게 뭐 사실 뭐 이게 4컴비네이션 제로 이렇게 되면 이게 2의 4제곱 마이너스 이런 부분들 이렇게 뭐 집어넣고 또 4컴비네이션 4 이렇게 해서 뭐 그럼 2의 0제곱 빼기 이렇게 해서 여기 좀 다 채워가지고 뭐 전반적인 계산할 수도 있는데 뭐 가운데 어차피 3개만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채워서 뭐 빼기 한다 이런 부분들이 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그냥 직접 구해가는 그런 방법을 선택했으니까 이것도 이제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근데 이제 대신 이제 원소의 개수가 늘어나게 되면 전체적으로 다 채워서 어떤 이제 규칙성에 의해서 연산하는 것들이 필요한 거니까 그래도 큰 흐름 틀은 좀 이해해 가면서 그때 맞춰서 효율적으로 계산하는 것이 현명한 풀이법이 되겠습니다. 7개의 문자가 있습니다. 겹치는 것들이 뭐 이렇게 있는 거죠. 모두 일렬로 나열할 때 같은 문자끼리는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를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만치 않게 나왔군요. 자, AB를 먼저 좀 나열해서 볼까요? 근데 뭐 AB 자체가 이렇게 애초부터 엇갈려 있는 AB 이렇게 좀 나열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 뭐 BABA도 있는 거니까요. BABA도 있는 거니까 뭐 이건 이제 뭐 결국은 뭐 한 가지 이렇게 두 가지 해서 이제 한쪽 계산해주면 되겠죠. 이런 경우라면 이제 C 부분들을 어떻게 주면 되겠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틈 중에서 세 개의 틈을 골라서 들어가면 되겠죠.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처리되면 요게 이제 10이 되는 건가요? 됐죠?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20에서 결과를 좀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는 A, B가 좀 나열될 때 겹치는 부분들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게 좀 반대가 되면 또 B, A, A 이렇게 좀 써가면 되는 거니까 이건 뭐 항상 뭐 2 곱하기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군요. 그때는 이거 반드시 이곳에는 C가 들어가야 되겠죠? 둘, 셋, 네 군데 중에서 두 군데는 이제 반드시 또 이렇게 채워가면 되는 그런 내용. 하나는 반드시 이렇게 좀 채워서 집어넣고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되면 여기가 이제 6이 되니까 1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A, A, B, B 이렇게 또 겹칠 수가 있죠. B, B, A, A도 있는 그런 거니까. 이따 또 2 곱하기 처리해서 이제 위쪽 하나만 계산하면 되겠죠. 이때는 이제 두 군데에다가 반드시 C를 좀 대입해주고, 하나, 둘, 셋, 세 군데 중에서 하나를 좀 이렇게 찾아 들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럼 6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32에다가 38이 답입니다. 라고 해서 풀어가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주어진 상황 역시 또 뭐 같은 문제끼리 이웃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 A, B가 이제 두 개씩 이렇게 좀 개수가 딱 맞아주는 거니까 A, B를 좀 미리 이렇게 좀 나열해가는 게 좀 보기 좀 편리해서 A, B를 기준으로 해서 좀 처리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모양 애초부터 엇갈려 있을 때 하나가 겹쳐져 있을 때 두 개가 겹쳐져 있을 때, 그러니까 이제 논리적인 절차를 좀 밟아간 거죠. 이럴 때 이제 각각 이제 C를 좀 집어넣는 과정, 이웃하면 안 되는 거니까 이때 이제 반드시 집어넣어야 되고 반드시 집어넣고 나머지들은 이제 뭐 빈틈에다 채워넣고 뭐 이런 형태를 좀 생각해 보면 하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항상 주어진 상황들을 얼마나 좀 잘 이해하고 그 부분들 또 문제 조건들을 좀 어떻게 좀 잘 처리할까 생각해가는 뭐 이분도 역시 경험치를 좀 축적해가는 그런 좋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19번 시작합니다. 표본 공간 1, 2, 3 조제인데요. 공집합이 아닌 모든 부분집합 중에서 공집합이 원래 이제 부분집합이 8개가 됐는데 이제 공집합을 또 좀 빼야 되는 거죠. 모든 부분집합이 지금 7개의 집합이 있겠죠. 중복을 허락해서 임의로 택한 두 집합을 차례로 AB라고 했을 때 중복 허락되는 거죠. 배반 사건이 아닐 확률을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전체는 그러면 뭐 7 곱하기 7 해주면 나오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배반 사건이다. 그럼 좀 살펴보면 되겠네요. 뭐 일단 A 집합이 원소가 좀 하나짜리 이렇게 돼 있으니까 3컨비네이션에서 원소 하나 가지고 있다면 배반 사건이 아니려면 B 집합은 어떻게 되면 되겠습니까? 요거 이제 1을 좀 반드시 포함하는 이런 집합 개수를 좀 열심히 구해야 되겠죠. 그럼 이제 1이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뭐 2, 3 가지고 만든 부분집합 개수를 해주면 되겠죠. 1을 포함하고 있는 그러니까 2에 제곱해서 4개입니다 라고 만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더하기 그 다음에 원소가 좀 A집합의 원소가 2개라면 2, 3을 좀 이렇게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요게 좀 불편하네요. 2, 3을 가지고 만들어도 되고 그 다음에 또 1을 또 포함시켜도 되는 거니까 아예 전체에서 뭐 아예 2, 3이 없는 걸 빼면 되죠. 그러면 이제 공집합하고 1 가지고 만들면 2개를 빼면 되겠군요. 그럼 이제 6개입니다 라고 만들면 되겠고요. 원소를 좀 다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때는 이제 뭐 그냥 1, 2, 3의 분집합 개수니까 공집합을 때 빼야 되니까 7가지입니다 라고 구해가면 되겠죠. 7 곱하기 7 돼 있겠고요. 그러면 3, 4, 12에다가 여기 또 3, 6, 18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는 또 7 이렇게 처리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은 30에다가 37 되는데요. 그러면 49분의 37에서 결과를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뭐 이렇게 대단한 부분들이 아니고 뭐 배반 사건에 대한 이 개념 자체,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이런 부분이죠. 이 부분들 A 교집합, B가 이제 공집합 되는 이 부분들이 이제 배반 사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역시 배반 사건에 대한 용어를 이제 정확하게 잘 이해해서 문제 이제 그 뜻을 좀 적용해서 좀 풀이를 진행해 달라 뭐 이런 취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논술형 문제 시작합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의미 아닌 정수 ABCD의 모든 수학상 개수를 구하는 풀이 과정과 답을 구체적으로 쓰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주어진 이런 부분들 형태라면 이 부분들은 뭐 중복조합하고 관련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중복조합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겠고 문제 보니까 또 의미 아닌 정수에 또 매치업이 되겠죠. 자, 홀수가 2개뿐이다 라는 얘기는 그럼 이제 ABCD에서 홀수를 좀 정해야 되겠습니다. 서로 다른 4개에서 뭐 2개를 좀 선택해서 이 부분들을 뭐 가령 AB를 이렇게 골랐다고 해서 AB를 이제 홀수로 좀 지정해 준 거죠. 그렇다면 이때 홀수들은 좀 어떻게 되겠습니까? A라는 부분들을 2A 프라임 플러스 1 이런 형태로 좀 치환해야 되겠죠? 뭐 B 역시 맞고 2A 프라임 플러스 B 이렇게 1 이렇게 B인데 B 이런 형태로 좀 치환해서 모양을 좀 이쁘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홀수는 2개고요. 그럼 나머지 2개는 짝수인가요? 여기가 이게 좀 함정이군요. 함정. 왜냐면 우리가 애초부터 이제 의미 아닌 정수 돼 있으니까 뭐 홀수가 아니면 뭐 짝수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0이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C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 C 프라임 플러스 이런 형태로죠. 짝수 이렇게 되게 되면 그죠?
이제 왜냐면 이곳에 이제 0까지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애초에 0이라고 하면 C에다가 0 들어가면 0 이렇게 쳐야 되는 거니까 지금은 이 D' 이렇게 됐을 때 이런 부분들이 평상시에는 좀 짝수 형태에 돼 있을 때는 일반적으로 짝수 이런 개념이 되게 있게 되게 되면 우리가 뭐 C라는 부분들을 이 C' 플러스 이런 형태로 치환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애초부터 의미 아닌 정수였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C 값이 뭐 이제 C 프라임 자체도 0이 되어야 뭐 C가 0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요렇게 좀 치환해야 된다. 요거가 좀 이 문제 이제 함정처럼 도사리고 있군요. 그래서 이제 주어진 식 부분들을 문제에다가 좀 대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로 2 빼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A 프라임 더하기 B 프라임 더하기 C 프라임 더하기 D 프라임 이런 형태가 되게 되면 14에 7 이렇게 처리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4H 7 이렇게 서로 다 4개 중복을 해서 7개를 선택하는 가지수 이렇게 계산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계산은 이게 좀 계산하면 이게 6이 되는 거예요. 6 처리가 되겠고 여기는 10 컨비네이션 7에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6에다가 19, 8, 3, 2 이렇게 되면 6을 이렇게 지우면 되는 거군요. 9, 8, 72에 720 해서 계산해가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봐도 요 부분들이 키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문제 홀수가 2개뿐이다라는 이 표현도 이제 홀수를 좀 선택해야 되는 거니까 이것도 좀 약간 더 독특한데 그 홀수들은 뭐 이렇게 좀 일반적인 처리해주면 상관이 없는데 나머지 부분들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짝수입니다라고 이렇게 판단해주면 요게 좀 안 된다는 거죠. 요거 지금 이 문제에서 적용이 좀 안 되고 있고 지금은 애초부터 의미 하는 정수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C 값 자체가 애초부터 이제 0 이렇게 될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플러스 2가 아니라 그냥 20 프라임 이런 형태로 해야 돼서 조금 이게 좀 독특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좀 우리가 좀 일반적으로 문제 풀이 충분히 연습한 다음에 그때 이렇게 살짝 또 변형된 문제 좀 대체해가야 되는 거니까 지금 제가 설명드린 부분들 다시 한번 또 듣기 하고 또 뭐 연습장에다 연습 이렇게 메모해가면서 확실하게 학습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21번 논술형 두 번째 문제가 되겠고 대평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1부터 9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9장의 카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4장의 카드를 동시에 꺼내겠습니다. 적힌 수의 최대값이 8이 아니면서 동시에 또 3이 아니다. 이걸 뭐 A집합 이러면 A 여집합 그리고 B의 여집합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이건 A합 B의 여집합 이런 개념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거는 뭐 전체적으로 여사건을 이용해서 풀이를 좀 진행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A 합 B 이런 부분들을 좀 구하게 되게 되면 뭐 A 사건 더하기 B 사건 빼기 A 교집합 B 개념적으로 이런 요소가 좀 필요한 요소죠. 자, 그렇다면 1 빼기 일단은 뭐 9장의 카드 중에서 뭐 4장의 카드를 좀 골라가는 거니까 전체는 9컨비네이션 4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뭐 여사건 했으니까 최대가 8인 거를 가면 되겠죠. 최대값이 8이다 이렇게 되게 되면 최대가 8인 부분은 어떻게 주면 되겠습니까? 8이라는 숫자를 좀 일단 뽑아놓고요. 나머지 숫자 7개에서 이제 3개를 좀 골라놓으면 되겠다.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최소가 3이다. 이렇게 되게 되면 일단 3을 또 이제 골라놓고요. 3보다 큰 숫자 그러면 6개의 숫자가 있죠. 6개의 숫자 중에 3개를 딱 선택하게 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교집합 부분에 해당하는 것은 최대 최소가 3, 8 이렇게 됐으니까 2개를 뽑아놓고 그 다음에 4, 5, 6, 7 이렇게 처리되니까 4개가 되는 건가요? 4개의 원소 중에서 2개를 골라놓으면 되는 그런 형태를 좀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계산은 이게 좀 계산해야 되는 거요? 위에부터 좀 할까요? 뭐 한꺼번에 좀 할까요? 9, 8, 7, 6, 4, 3, 2 이렇게 처리되니까 8 소거되고 이렇게 2 처리되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되죠? 9 곱하기 좀 쓰면 되죠. 7 곱하기 뭐 이 형태 이쯤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7 곱하기 3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6이 좀 서로 되니까 35 처리해주면 되겠고 여기는 6 사라지니까 20 처리해주면 되겠고 빼기 6 처리해주면 되겠죠. 1 빼기 9 곱하기 7 곱하기 2 처리해주면 되면 여기가 좀 계산해주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55에다가 그럼 뭐 49가 되는 건가요? 49? 그럼 이제 7이 또 하나가 소거가 되죠?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18분의 7에서 이제 계산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18분의 11 이렇게 해서 좀 답을 해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뭐 여사건을 이용한다 이런 부분들 뭐 표현 자체에서 뭐 여사건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것도 이제 뭐 학습이 되어 있어요. 판단이 되겠죠. 자, 이런 부분들 여사건은 뭐 표현 자체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여사건을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 좀 판단됐고요. 각각 구해갈 때 최대값 8일 때 최소값 3일 때 이런 부분들 8을 선택해 놓고 나머지 숫자에서 3개 고르고 3 선택해 놓고 나머지 숫자에서 또 3개 고르고 이런 표현들이죠. 이렇게 좀 어떻게 표현해서 대체해 갔는지 요식
정확하게 좀 잘 살펴서 확실하게 풀이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21번 대표연구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 정확하게 좀 이해해서 좀 잘 풀었으면 좋겠고요. 개념이 어떻게 좀 확실하게 좀 잘 정리되어 있냐 이런 것들을 좀 논하는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자, 앞쪽 부분들 문제들 보게 되면 역시 개념적으로 확실하게 좀 잘 되는지 특히 요 배반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좋은 문제들이 좀 많이 있었으니까 학습을 통해서 실력 쌓는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대표연구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